자기. 앞에서는 이제 전기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예요. 자기는, 여보 자기, 그 자기는 아니고요. 네, 자기는, 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이 쓰잘데기 없이 나와요. 본능적으로. 네, 자. 너무 재미없으면 민원 들어오는데. 자기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장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장이라고 하는 거는 자석이 만들어내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죠. 그걸 뭐라고 불러줘요? 자기력이라고 해요. 그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영역, 이거를 자기장이라고 하고요. 그걸 이제 줄여서 자기라고 해요. 그러면 자기장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경우는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예요. 일단은 막대자석 같은 걸 여러분들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영구자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그냥 영원히 자석인 거죠. 얘는 한 번 자석은 영원한 자석이니까. 그래서 이 막대자석주의의 자기장을 보면은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 정의 자체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바로 자기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보면은 뭘 뿌려놨습니까? 철가루를 뿌려놨죠. 그죠? 그러니까 철가루가 근데 유독 어디 많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자석의 양 끝부분에 이렇게 많이 붙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렇게 약간 무슨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기장이 곡선의 형태로 이렇게 뻗어 있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뻗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자석만 두면은 저렇게 뭔가 자기력이 작용하고 있는 공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쵸? 아예 보이질 않으니까 이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장의 모습을 선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철가루를 놓고서 옆에다가 이제 놓은 거고, 그 다음 여기다 이제 놔둔 건 뭐예요? 나침반이죠. 자침이라고도 하는데 나침반을 놔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은 자기장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전류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였어요? 전류 방향. 전류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갔죠. 그쵸?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자기장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냐면 N극에서 S극으로 갑니다. 예, 그게 약속이에요. 즉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가요.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무조건. 그래서 보면은 지금 화살표 방향이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에요. 지금 N극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장이 밖으로 튀어나오죠. 그 다음에 S극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장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나침반의 방향 보면은 이 자기력선이 가는 방향 쪽으로 뭐가 결정이 되어 있어요? N극이 자기력선의 방향 쪽으로 향해 있죠. 그렇죠? 그래서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게 자기장의 방향이고, 나침반을 봤었을 때는 자침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자침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에 해당이 됩니다. N극 방향. 자,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의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기력선을 그릴 때는요, 중간에 끊어지거나 교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두 개가 이렇게 교차해도 안 돼요. 그리고 가다가 중간에 그렸는데 끊어지게 그려도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가다가 막 이렇게 괴랄하게 그려도 안 돼요. 완만하게 부드러운 곡선이 되게 그려줘야 돼요. 자기장의 세기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자기력선의 간격이 보세요. 양쪽 끝에선 굉장히 촘촘하죠. 근데 가운데서는 간격이 굉장히 넓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자기력선은 촘촘할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셉니다. 그래서 보통은 막대자석 같은 경우를 보면 어디서 세요? 자석의 양쪽 끝부분에서 가장 철가루가 많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력이 세요.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는 자석의 양쪽 끝에서 가장 세고요. 자석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자석으로부터 멀어지면 당연히 여러분들 끌어당겨지는 이게 클릭 같은 거 자석에 대다 보면 어느 순간 멀리 있을 때 안 따라오지만 점점 가까이 가져가면 어느 순간 탁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는 자기장의 세기는 이런 자석과 같은 자성체로부터 A 거리에 반비례해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떻게 된다?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집니다. 알겠죠? 예,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자기력선의 모양하고 이거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요런 경우도 있어요. 자, N극 자석이랑 S극 자석을 이렇게 마주보게 두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기장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요. 만약에 둘 다를 N극으로 놔버리면 N극 두면 어떻게 돼요? 나와요. 나오고 나오는데 서로 어떻게 되니까? 밀어내니까 예, 이렇게 휘어져 버려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S극하고 S극을 두면 어떻게 돼요? S극하고 S극을 두면은 둘 다 어떻게 됩니까? 만나진 않는데 들어가요. 이번은 S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인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어떻게 돼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자기력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죠? 서로 밀어내는 경우에는 서로 저렇게 예, 교차하지 않게 나오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알겠습니까? 예, 자기력선을 보고서 자기장의 방향, 자기장의 세기도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그 영구 자석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에 대해서 했고, 자, 그 다음에는 어디 갔어? 직선 도선주의의 자기장 봅시다. 직선 도선주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직선 도선이라는 게 뭐냐면은 전류가 흐르는이에요.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 주변에서도 뭐가 생깁니까? 자기장이 생겨요. 자기장이 생기는데 지금 이렇게 직선 도선위에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흐르고 있고 보면은 뭐가 동글동글하게 동심원 모양의 철가루가 배열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침반에 파란색 부분이 N극에 해당이 되는데 N극 부분이 이렇게 원의 둘레를 따라 이렇게 배치된 형태가 보일 겁니다. 그죠? 선생님이 자기장의 방향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침반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전류가 아래서 위로 흐를 때 자기장은 전류하고 어떻게 생깁니까? 수직으로 생기죠. 그렇죠? 전류의 방향하고 수직으로 생기고 이때 직선 전류의 자기장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앙페르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 법칙을 손을 이렇게 폈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전류, 그 다음에 이렇게 감아주는 방향이 자기장입니다. 그러면 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감아주면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 방향하고 어떻게 수직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면 여러분들 원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 원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됐어요? 벌어졌죠? 그죠? 이거 자기력선을 그려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력선은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촘촘할수록 더 자기장이 어떻다? 세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력선 사이 간격이 점점 벌어진 걸로 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 도선으로부터 거리가 어떨수록 가까울수록 세고 멀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전류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이기 때문에 도선에 흐르는
예, 전류의 세기가 I가 세기가 세면 셀수록 자기장의 세기도 더 커요.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엄지손가락이 전류 감아주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 보면은 이 나침반의 자침이 원형 자기장의 무슨 방향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원의 중심에 수직하게 그어준 선을 뭐라고 불러요? 도형에서? 네? 원에서 원 이렇게 그렸을 때 원에서 원의 중심에서 원까지 그려서 수직하게 그어준 선, 이거 뭐라고 불러요? 안 배웠어? 접선이라고 해요. 접선. 네, 뭐 법선이라고도 하고요. 수직으로 내려준 선을 접선, 법선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자기력선의 무슨 방향? 접선 방향이에요. 네, 접선 방향, 자기력선의 네, 접선 방향이 바로 무슨 방향이다? 자기장의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류 방향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도 어떻게 된다? 반대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나침반 위로 전류가 흐를 때랑 나침반 아래로 전류가 흐를 때랑 네, 그 자기장의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침반이 이렇게 있어요. 자, N극 자석이 나침반이 이렇게 있고요. 하나는 도선이 나침반 아래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옆에 여러분들 책 교재 보면 그림 나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나침반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이 N극이야. 도선이 자 요렇게 나침반 위로 올라가 있어요. 자, 이랬을 때 나침반이 어느 쪽으로 돌아갈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보면은 둘 다 전류 방향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로 흐르고 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면, 요 손가락이 도선이에요. 전선. 그리고 여기다가 나침반을 이렇게 놨다라고 했었을 때 도선이 나침반 아래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첫 번째 경우. 그럼 이거 안 떨어지게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무슨 방향?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나침반이 어디 있어? 도선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잡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장 방향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형성이 되니까 얘가 어디로 돌아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만약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나침반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돼 있어요? 도선이 아래가 아니라 위로 가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가 있죠. 그럼 얘가 안 떨어지게 잡아. 그럼 어디로 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죠.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이 되니까 얘가 어느 쪽으로 돌아가겠어요? 네, 이렇게 돌아가 버리게 되겠죠. 만약에 전류 방향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도선의 위치는 똑같은데 전류 방향만 바뀌면 이 상태에서 나침반이 이렇게 있는데 요번에는 도선이 밑에 있는데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이렇게 돼 버릴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상태에서 안 떨어지게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요 네 손가락이 이쪽으로 가리키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침반의 바늘은 이쪽으로 돌아가겠죠. 그쵸? 얘는 이제 반대로 돌아가게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나침반 위에 도선 또는 나침반 아래에 도선 나온 경우는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손가락을 도선이라고 생각하고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엄지손가락 방향이 전류 방향으로 놓고 안 떨어지게 나침반을 감싼다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뭐가 된다?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형 전류 주위의 자기장 봅시다. 원형 전류, 그러니까 원형 전류 또는 말로 원형 도선 주위의 자기장인데요. 보면은 원형 도선은 직선 도선을 휜 거예요. 이렇게 직선 도선을 휘어지게 만들어준 게 원형 도선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기 얘 있네. 자, 얘가 직선 도선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얘 이렇게 말면 뭐가 돼요? 원형 도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직선 도선을 갖다 그냥 이렇게 말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많으냐? 반대쪽으로 많으냐의 차이죠. 그리고 요 원형 코일 있죠. 코일은 얘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안 감겨. 여러 번 감으면 코일이, 에이씨, 안 감겨. 여러 번 감으면 코일이에요, 결국에는. 직선 도선을 여러 번 감아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돼요. 직선 도선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봅시다. 이 상태에서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2D로 봅시다. 3D가 아니라. 이 상태에서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 뒤에서 돌아서 앞으로 나오죠. 이쪽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뭘로 표시하냐면 화살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화살을 앞에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뾰족한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앞으로 화살이 뾰족한 부분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화살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화살의 앞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은 이렇게 점처럼 보일 거고, 그다음에 여기 활 시위에 거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X로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뭐냐면은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 X로 표시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 예, 이렇게 됩니다. 자기장이. 오케이? 따라서 이렇게 동그라미에 점이 하나 이렇게 찍어 놓으면은 뭐예요? 지면에서 나오는 자기장. 그 다음에 이렇게 X 표시가 되어 있으면 지면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된 상태면 얘는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이쪽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왼쪽은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면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고, 이쪽은 어떻게 돼요? 지면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면 얘를 원형 도선으로 만들려면 얘를 이렇게 감아 봅시다. 이렇게 감으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감아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감았잖아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깥쪽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는 자기장이죠. 안쪽으로 말았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형 도선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중심 방향의 자기장이 어떻게 될 건가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아까 직선 도선은 자기장의 방향 구할 때 어떻게 보여줬어요? 엄지손가락이 무슨 방향? 전류 방향. 그 다음에는 감아주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었죠. 원형 도선은 어떻게 해주냐면은 감아주는 방향이 전류 방향, 엄지손가락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중심 자기장. 그럼 요거 봐봐. 지금 원형 도선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전류가 일로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요.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흘러요. 그러면은 전류가 선생님 감아주는 방향이 전류라고 그랬죠. 그럼 이렇게 감아줘 버리면 엄지손가락 어떻게 됩니까? 이 뒤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뒤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중심 자기장. 그치? 그러면 여기는 다 들어가죠. 여기서 보면 전류가 원형 도선이죠. 여기 잘라서 보면 여기는 뭐가 되니? 이만큼만 보면 직선이죠. 원형을 조금만 보면, 그치?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전류가 올라가고 여기는 내려가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 부분에서만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딱 이 부분만 잘라서 본다라고 하면,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렇게 돌아서 이렇게 될 거고, 이 부분은 요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이렇게 감아줘 버리면은 여기서는 요렇게, 여기서는 요렇게, 이런 식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심 자기장은 감아주는 방향이 전류, 엄지손가락 방향이 자기장, 각 부분은 직선처럼 따로따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형, 그래서 보면은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해서 도선을 감아줄 때 내 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근데 중심은 감아주는 방향으로 구해주고 엄지손가락이 뭐다? 자기장이다. 알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이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세고요.
그다음에는 원형 도선의 반지름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약해져요. 그러니까 원형 도선의 반지름이 클수록 약해진다는 소리는 이 중심 자기장이에요. 중심 자기장. 이 중심 자기장이 원형 도선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더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원형 도선 안쪽이 바깥쪽보다 세요. 왜? 안쪽은 이렇게 다 자기장이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안쪽이 더 셉니다. 그 다음에 코일은 촘촘하게 감아져 버리면은 원형 도선이 여러 개가 겹쳐져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코일은 원형 도선이 여러 개가 겹쳐져 있는 거랑 결국엔 똑같단 말이에요. 촘촘하게 감아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원통에 코일이 전선이 감겨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이렇게 원통에 이렇게 감겨 있는 것처럼 이렇게도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코일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솔레노이드라고도 해요. 예, 솔레노이드 자기장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자, 얘는 어떻게 풀어주냐면 지금 전류가 이 뒤로 들어가요. 그래서 뒤에서 돌아서 앞으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보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감아주는 방향이 뭐예요? 전류.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이에요. 그럼 봐봐. 얘는 뒤에서 앞으로 나오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렇게 돼버리죠. 엄지손가락이. 그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자기장이 어떻게 돼요? 나가요. 그러면은 이 나간 자기장은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 이 뒤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이쪽에 자기장이 나가는 쪽이니까 무슨 극? N극. 여기가 자기장이 들어온 쪽이니까 무슨 극? S극. 예,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일종의 뭐가 돼요? 자석이 돼버려요. 그래서 전자석을 만들어내는 원리랑 같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자기장이 나오면 이렇게 돌아서 이 뒤로 들어가요. 자, 얘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이 뒤로 들어가요. 이렇게 나와서 요 뒤로 들어가고, 얘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요 방향을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는 앞에서 뒤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이쪽에 자기장이 나가죠? 나가는 쪽이니까 무슨 극? N극. 그 다음 이쪽은 들어가는 쪽이니까 무슨 극? S극.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자기장이 나와서 일로 들어가죠. 나와서 S극 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바깥쪽에서는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이 되는데, 이 코일 내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들어온 자기장이 S에서 N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코일 내부 자기장의 방향이랑 외부 바깥에 있는 자기장의 방향이랑 어떻게 돼요? 서로 반대죠. 그렇죠? 코일 내부 자기장의 방향이랑 외부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서로 반대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코일에서는 코일 내부 자기장의 방향과 외부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예요. 반대. 예, 코일 내부 자기장의 방향하고 외부 자기장의 방향하고 서로 반대가 됩니다. N극이 그럼 여기서 어디를 가리키겠어요? 예, 여기를 가리키겠죠. 여기서는 N극이 자기력선의 방향 이쪽. 여기서 N극이 여기가 S극이니까 이쪽. 여기서는 N극이 자기력선의 방향이니까 이쪽. 이렇게 된다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당연히 셀수록 세요. 전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이니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큽니다. 그러니까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큰데, 더 정확하게는 단위 길이당 가문수가 많아야 돼요. 단위 길이당 가문수 수가 많을수록 크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촘촘하게 감을수록, 예, 촘촘하게 감을수록 더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됩니까? 세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기장을 직선도선 자기장, 원형도선 자기장, 그다음에 원형 코일 자기장 해가지고 지금 3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전선도 힘을 받게 돼요. 그 힘을 배우게 될 텐데, 이거를 무슨 힘이다 라고 하냐면은 전자기력이라고 해요. 전자기력. 네, 자기장 안에서 도선의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 네, 이거를 전자기력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은 자기장 이거는 자석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이고요.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서도 뭐가 만들어져요? 자기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결국에는 이 자기장과 이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이에요. 결국에는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하고 기본적으로는 같은데, 하나는 그냥 일반 자석이 만들어주는 자기장인 거고, 하나는 도선이 만들어주는 자기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주느냐의 차이지, 결국에는 자기장과 자기장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재미없어도 들어. 자, 너무 표정이 리얼 안 돼. 재미없다고. 자, 이거 끝나면 재밌어요. 이제 달 뭐 이런 거 배우니까. 네. 자, 자기력. 왜 이렇게 중등고학이 재미없는 걸 몰아하는지 모르겠어. 너무 몰빵돼 있어요. 2학년 1학기가 너무 몰빵이야. 너무 재미없는 게. 그러니까 자꾸 과포자 나오지. 과포자가 2학년 때 제일 많이 나와요. 아, 안 해. 근데 이거 하다가 이제 또 고등학교 가서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수능 봐야지. 네. 자, 그래서 자기력은요, 자기장 안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자기력 또는 전자기력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자기장 안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은 자기장 안에 놓여있는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돼요? 코일은 힘을 받아서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선이 받는 힘이 자기장 안에 놓여있는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저 전류에 의해서 코일이 아니라 도선이에요. 도선. 이거 왜 코일이 힘을 받아 움직인다고 그래서 코일이 아니라 도선이에요. 도선. 도선은 힘을 받아서 움직여요. 어떻게 힘을 받고 또 어떤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영구자석이에요. 이게 말굽자석. 예, 말굽자석이라고 하는 영구자석이고, 영구자석 안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로 갑니까? N에서 S로 가게 되죠. 그쵸? 이렇게 N에서 S로 가고, 지금 도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자기장을 나타내는 대표 문자항은 뭐라고 써주냐면 B라고 써져요. B. 단위는 여러분들, 자기장의 단위는 뭘 쓰냐면, 요새 유명한 전기차 브랜드 있죠? 뭐예요? 제일 유명한 전기차 브랜드. 모르겠는데. 몰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전기차 브랜드. 네? 이렇게 생긴 거. 진짜 처음 보는데. 테슬라요, 테슬라. 예. 테슬라죠? 예, 테슬라. 예, 테슬라가 자기장의 단위예요. 예. 근데 원래 그 사람 이름인데 그 테슬라랑 그 회사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자, 그냥 이름만 따온 거예요. 예, 자기장의 단위는 테슬라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고, 자기장의 대표 문자항은 B예요. 자, 그 다음에 전류는 I였죠. 그렇죠? 오메 법칙에 의해서. 그럼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S예요. 그럼 전류 방향이 지금 앞에서 뒤로 들어간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힘은 여러분들 뭐예요? F죠, F. 그죠? 그랬을 때 이렇게 손을 펴보세요. 이렇게 손을 펴보면 FBI예요. FBI. 자,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무슨 방향? 자기장의 방향 B.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 I.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 바닥, 그러니까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힘의 방향 F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여러분들 자기장의 방향이 어디서 어디예요? N에서 S죠. 그 다음에 전류가 어디서 어디로 들어가요? 앞에서 뒤로 들어가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전류 방향만 바꿔주면 되지. 손바닥이 어디 가리켜요? 위로 가리키죠. 힘을 어디로 받아? 위로 받는 거예요. 그럼 도선이 어떻게 돼요? 위로 휙 하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려주면 이렇게 되죠. 세 개가 다 수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기가 전류고,
여기가 자기장이면 여기가 힘. 이렇게 돼버려요. 따라서 보면은 힘, 자기장하고 전류가 수직, 힘하고 전류도 수직, 힘하고 자기장도 수직. 이렇게 수직, 수직, 수직.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 전류 방향하고 자기장 방향이 수직 90도가 되었었을 때가 가장 이 F의 크기 값이 큽니다. 알겠어요? 힘과 자기장 방향이 수직일 때 이 자기력, 힘의 크기가 가장 세요. 힘과 자기장 방향이 수직일 때 힘의 크기가 가장 셉니다. 그럼 당연히 자기장하고 전류가 만들어내는 힘이기 때문에 이 힘의 크기를 세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는 뭐를 세게 해준다? 자기장의 세기를 세게 해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류의 세기를 세게 해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전류하고 자기장의 방향을 어떻게 만들어준다? 90도로 만들어주면은 이때 가장 전자기력의 세기가 세게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전자기력, 원래는 이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해서 이렇게 배웠었는데 이게 너무 애들이 너무 어려워해요. 손가락이. 이게 세기가 수직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로 바꿨어요. 교과서에서. 선생님은 요걸로 배웠어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해서. 그래서 자기장 안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의 크기는 전류의 세기가 세고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큽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도선이 자석의 방향하고 서로 수직일 때, 그러니까 전류 방향하고 자기장 방향이 서로 수직이 될 때 가장 큰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도일 때? 90도일 때가 가장 힘의 크기가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나란할 때는 힘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란할 때는 몇 도하고 몇 도? 0도 또는 몇 도? 180도가 돼버려서 이렇게 전류 방향이랑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같던지 아니면 전류 방향이랑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이렇게 반대가 돼서 이 경우는 0도가 되는 거고 이 경우는 180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이렇게 나란하면은 아예 힘의 크기가 없어요. 알겠어요? 나란하면은 힘의 크기가 없고 전류 방향하고 자기장 방향이 서로 몇 도가 되면은 90도가 되면 수직이었을 때 가장 어떻게 된다? 힘의 크기가 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력을 이용을 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전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전동기. 다른 말로 흔히 우리가 전동기보다는 뭘 더 익숙하게 알고 있냐면 모터. 모터예요. 모터는 전기를 꽂아주면 어떻게 돼요? 돌잖아요. 그러니까 도는 건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힘. 그래서 전기를 이용해서 힘을 만들어내는 장치가 전동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기장 안에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받는 힘, 그러니까 전자기력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낸 장치가 바로 전동기고요. 전동기가 회전하게 되는 원리는 코일의 왼쪽과, 이게 여러분들 사각형의 코일이에요. 원형 도선을 좀 잡아 피면 사각형이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코일의 왼쪽과 오른쪽 부분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니까 서로 받는 힘의 방향도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코일이 회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보면은 지금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이 사각 코일에서 이쪽은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고 돌아서 이쪽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전류 방향이 서로 반대예요. 그리고 자기장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N에서 S로 가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우리 했던 요거에 의해서 보면 자기장은 N에서 S로 가죠. 근데 이쪽 왼쪽은 전류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앞에서 뒤로 들어가죠. 힘을 어디로 받아? 위. 그러니까 얘가 위쪽으로 힘을 받고, 얘는 자기장의 방향은 똑같은데 전류 방향이 이제 뒤에서 앞으로 나오죠. 이렇게 되죠. 그 힘을 어디로 받아요? 아래로 받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가운데에 고리를 걸어 놓으면 이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가운데 고리를 걸어 놨는데 얘는 힘을 어디로 받았어요? 여러분 위로 받았죠. 아래는 여기는 왼쪽으로 받았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가운데를 묶어 놓으면 이게 돌죠. 결국에는. 그죠? 이렇게 돌아서 반대편으로 가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90도 돌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봐봐. 이게 가운데가 연결이 안 돼 있죠.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뒤집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됐었을 때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럼 이 부분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돌아왔으니까. 그럼 얘는 일로 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얘는 힘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아까하고 전류 방향 바뀌었으니까 아래가 되겠죠. 얘는 방향 바뀌었으니까 위가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아까 이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와요. 그냥 그래.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선풍기가 계속 한 방향으로 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치? 그러니까 중간에 전류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전류를 끊어가지고 전류 방향을 계속해서 바꿔주지 않고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한쪽 방향으로 계속 회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이렇게 해주면 무슨 방향으로 돌아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근데 가운데가 지금 끊겨져 있기 때문에 코일이 반 바퀴가 돌 때마다 90도 회전할 때마다 요 앞에 보면은 정류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류자. 정류자가 순간적으로 전류가 끊기지만 코일을 한번 도는 힘 때문에 그냥 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한번 확 돌아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와 버리면 전류 방향이 A에서 B로, 그 다음에 B에서 여기서 전류 방향이 A, B에서 B, A로, C, D에서 D, C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처음에 A, B가 이렇게 흘렀지만 얘가 이쪽으로 돌아와 버리면은 반대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그 다음에 얘도 C, D가 아까는 이렇게 흘렀지만 반바퀴 돌아와 버리면은 이렇게 흘러요. 그러니까 돌아오더라도 전류 방향이 여기 처음하고 같아지니까 힘을 받는 방향도 서로 같아져서 계속 한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한쪽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바로 뭐 때문에 그래요? 요 정류자라고 하는 애 때문에 전류를 계속 같은 방향으로 흘려 보내줘서 이 전동기가 한쪽 방향으로 계속 회전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동기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전류로 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회전 능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계, 세탁기, 그러니까 모터가 사용되는 모든 제품에는 다 뭐가 쓰인다? 이 전동기가 쓰인다라고 보면 되고, 무슨 원리가 적용이 된다? 전자기력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알겠죠? 그러니까 모터 사용되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63부터 67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바로 개념 체크 봅시다. 1번은 어떻게 돼요? OX, OOX죠. 그죠? OX, OOX. 그 다음 2번, 여기서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상태에서 지금 어디로 가르쳤어요?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쪽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그렇게 되려면은 만약에 얘가 전류가 위로 흐른다라고 치면 이 상태에서 나침반이 안 떨어지게 감았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간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얘는 A. 그다음 이 경우는 만약에 또 여기 일로 갔잖아요. 그죠? 이 경우는 일로 갔으니까 만약에 B라고 해버리면 지금 이 상태가 돼버리겠죠. 이렇게 나침반을 위에 놓고 이렇게 되면 맞아 틀려? 틀리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를 나침반을 이렇게 두고 아래다 두고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감아야 되겠죠. 그쵸? 그래야 감는 네 손가락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니까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둘 다 A죠. 이거는. 그치? 네. 그 다음에 다에서 전류 방향을 보면 나침반이 이렇게 N극이 이렇게 가리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방향이에요? 이렇게 무슨 방향? 시계 방향이죠. 그렇죠? 시계 방향이니까 감아주는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전류는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죠. B죠. 그래서 다음에 3번은 여기서 전류가 어떻게 흐릅니까? 여기서 이렇게 흐르죠. 원형도선에서는 감아주는 방향이 뭐라고 했어요? 전류. 그죠? 그럼 이렇게 되니까 자기장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따라서 A 방향. 그죠?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원형도선은. 그 다음에
4번은 지금 전류가 흐르는 코일. 얘 보면은 여러분들 긴 쪽이 뭐예요? 얘가 플러스죠. 그러니까 전류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돌아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뒤에서 돌아서 앞으로, 뒤에서 돌아서 앞으로, 뒤에서 돌아서 앞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뒤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전류가. 그러면 자기장이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이렇게 나가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여기가 N극이니까 N극, 예, 이쪽으로 가는 거 맞죠? 그럼 돌아서 일로 가야 되니까 얘도 맞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얘는 틀렸고,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도 반대로 돼 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맞는 거는 A하고 D가 맞게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여기서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자기장, B죠. B, 자기장. 손바닥이 가리키는 게 F, 힘이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게 I, 전류죠. 그래서 선생님이 FBI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6번은 OX, OX입니다. OX, OX. 그 다음에 7번은 여러분 여기서 자기장의 방향 어디예요? N에서 S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죠. 전류 방향은 지금 뒤에서 앞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오른손으로 봅시다. 자기장의 방향 N에서 S. 전류가 어디서 어디로 와요? 뒤에서 앞으로 나오죠. 손바닥 위로 가리켜야 되니까 어느 방향? A 방향.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8번. 그림은 전동기의 구조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전류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서는 CD에서 뒤로, AB에서는 아래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자기장의 방향은 여러분들 N에서 S.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전류가 뒤에서 앞으로 나오니까 요 위쪽으로. 얘는 힘을 이 위로 받고 얘는 힘을 아래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무슨 방향으로 회전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죠? 따라서 A, B는 위, CD는 아래.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나머지는 숙제로 해봅시다. 66부터 77까지. 알겠죠?